네, 거기 계십니다. 네, 이쪽 살짝 봐주셨다가, 네. 네, 이제 가운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에 다시 모실게요. 그 다음에 이성민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왼쪽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정면 봐주십시오. 그리고 예,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예, 내려가셨다가 다시 모실게요. 예, 그 다음에 정우성 씨 모시겠습니다. 예, 왼쪽 잠깐 봐주시고요. 예, 정면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른쪽도 잠깐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내려가셨다가. 예. 그다음에 황정민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빨간색. 예. 예, 왼쪽 살짝 봐주세요. 예, 정면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배우분들, 예, 다 함께 무대 위로 모실게요. 그 가운데를 자꾸 이렇게 비우시면,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네 배우님들 왼쪽 살짝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 예. 그리고, 예, 이제 감독님 무대 위로 같이 찍으시죠, 이제. 예, 그렇네요. 예,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봐주십시오. 그리고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이팅을 할게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해갖고 제가 서울의 봄 하면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서울의 봄. 네, 감독님은 미소로 화이팅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신 기자님들한테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인사 말씀. 인사말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정민 배우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긴 영화였지만, 짧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정우성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봄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지금 영화를 처음 봤는데 기가 빨려가지고 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성민 씨.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기자님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예, 저쪽. 예. 예, 스포츠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 감독님하고 이제 황정민, 정우성 배우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서울의 봄이 한국 현대사의 이제 매우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데, 사건을 이제 다루셨는데, 이 실화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다루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은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잘하시는 분들인데 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압군이나 반란군이나 되게 옵신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을 찍으셨는데요. 개인 캐릭터도 되게 멋있었지만, 이렇게 앙상블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있는 배우들과 호흡 맞추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앙상블 부분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부터,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19살 때, 고3 때, 저희 집이 한남동이어서, 육군 참모총장이 납치될 때 총격전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소리 듣고 또 바로 앞에까지 가서 더 듣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정말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얘기여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제가 30대 중반이 돼서 한 16년 지나서 알게 됐을 때 좀 되게 당혹스럽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 군부가 무너져 내렸나? 그것도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놀람과 이런 의구심이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제가 그 총소리를 들었던 겨울밤으로부터 44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좀 제가 의구심이자 또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날의 사건이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어떤 운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일종의 화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오래된 숙제를 제가 이 영화로 이렇게 가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 살아온 자기 생애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79년도 12월 12일로 돌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재현한 다음에 여기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극화시키고, 그리고 관객들을 그 순간으로 좀 밀어넣고 당신들이 이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좀 영화를 재밌게 보면서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시면 진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앙상블로 연기해본 호흡에 대해서 또 배우님. 네, 저희 같이 했던 동료 선배님들, 후배분들이 연극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이제 전체 동선을 감독님께서 잡으시면 같이 이렇게 씬 전체를 꼭 하나의 연극하듯이 이렇게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큰 동선으로 연습을, 그러니까 마스터 개념으로 되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자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아주 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다 잘 해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정우성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태 씨는 어떤 앙상블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그 외톨이 연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전두광 패거리들의 이렇게 이 씬들을 보면은 와, 저 기와 그 다양한 어떤 인간군상들의 그 하모니, 그러니까 연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모니가 굉장히 부러웠고요. 저는 사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내 사정하는 그런 연기를 하느라 좀 많이 답답했는데, 또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그 답답함이 다시 올라오는지 아주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저쪽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KBS 강푸른 기자입니다. 그 영화에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쳐다보면 많은 걸 느낄 거라고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혜인 배우가 열연한 그 오준호 소령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실화라는 거를 관객분들이 알면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사건이 워낙 극적이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허술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취합해서 시나리오에 녹여서는지 이제 그걸 요소들을 픽하실 때 그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이 영화의 허구와 실제 비율은 한 몇 대 몇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아예 좀 영화 속에서 한번 시원하게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제가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지만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처럼 역사 사실에 굉장히 입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건 마치 다큐멘터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는 고사를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 2020년 한 여름쯤 됐을 때는 이거를 이 반대편에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그 신군부 세력, 그 전두광과 그의 패거리와 이제 끝까지 맞섰던 그 군인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맞섰기 때문에 그들의 그 범죄가, 내란죄랑 그 반란죄가 이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아무도 아마 그들과 맞서지 않았다면 아마 역사에서 이제 그들이 그냥 어떤 승리자로 그냥 영원히 기록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과 맞섰던 그 좀 훌륭한 군인들, 그리고 진짜 군인들이죠. 그분들의 시선으로 좀 보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이게 이제 반란군의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장르적으로 되게 흥미진진한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영화 속을 보면서는 이게 양쪽이 엎치락뒤치락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날 당일에. 그래서 그거를 좀 극적으로 영화적으로 구성하면 재밌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역사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보고. 하지만 제가 이제 각색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실제 기록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역사의 기록이고 아니면 가상인 것 정도, 이제 이렇게 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그냥 한번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 보자. 다만 이제 이 아저씨들이 그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이 대단한 사내들, 그 대단한 군인들이 그 순간순간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신념을 지켜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탐욕의 세력에 이제 따라가거나 묵인하게 되거나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고
그래서 그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그 역사가 큰 그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했고 또 저의 제가 이제 80학번인데 저의 80년대는 제 20대죠. 제 20대는 어떤 좀 그런 절망감과 또 패배감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추리탄 연기 속에서 갇혀서 저의 20대가 흘러갔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재현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법정에 서서 대법원에서 큰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분들은 이제 이제 신구부 세력은 성공한 구테타는 그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제가 좀 들어가서 멋대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게 그 결과물이고, 물론 이건 제 해석에 입각한 것이고, 또 저의 해석을 또 배우들이 해석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이제 허구와 팩트의 비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영화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창작의 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점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될 때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퍼센트로 나누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역사에서 출발했지만 제 영화는 어떻게 보면 많은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고, 하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보셨듯이 제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영화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멋대로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들이 승리의 기록으로 남긴 그 기념사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여기서 출발했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저처럼 그때의 시대를 돌아보고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 저 뒤쪽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네,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2.12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다룬 첫 영화인 만큼 내 배우의 참여했을 때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물론 여러 시사 바탕의 영화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이 영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배우께서 각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떠한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황정민 배우님부터 대답할까요? 예. 어쨌든 그 시나리오의 서울의 봄이라는 그 시나리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인물의 전도광이라는 인물을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신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걸 이제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의 또 제 해석이 있는 거니까 그 실제 사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털어내고, 그리고 어떤 모티브가 되는 어떤 인물들이 각 배치가 돼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신이라는 인물을 만들 때 오히려 그 당시에 수도경비사령관의 임무를 맡고 계셨던 분의 어떤 이야기를 오히려 더 배척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 역시도 서울의 봄에서는 아마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가장 실제 사건에서 먼 어떤 가공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말씀해 주셔서, 거의 그러면 이태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감독님과의 작업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감독님에게 더 많이 기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김성수 감독님하고 처음 작업을 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고, 감독님한테, 뭔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긴장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또, 연기한다는 것이, 관객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초반부, 황정민 씨가 맡은 역할과 함께, 어떻게든 좀 긴장감을 그나마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먼저 너무 평상시 저도 감독님하고 처음 작품 하는 건데 너무 존경해왔던 분이시고 제가 선배님들 여기 계신 선배님들 다 존경하는 선배님이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 군사 반란 소재로 한 영화인데 우리가 뻔히 결말을 알면서 봤는데도 손에 땀을 쥐고 굉장히 흥미진진해가지고 부담감보다는 이 시나리오대로 감독님 믿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었고 현장도 역시나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요 앞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벤스타 이남경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먼저 이제 김성균, 이성민 배우님한테는 이제 좀 각자 맡으신 캐릭터를 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정우성 배우님은 지난해 약간 헌트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차별점을 주셨는지, 좀 약간 분노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표현을 좀 하시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제 황정민 배우님한테는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마스크 걸 안재용 배우님이 좀 파격적인 비주얼로 화제였다가 이제 요번에는 황정민 배우님의 비주얼로 또 화제였는데 좀 그런 비주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런 파격적인 비주얼의 주위 반응도 궁금하고 좀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를 왜 선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질문 받은 순서대로 이성민 선배님부터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했냐. 그냥 제가 맡은 캐릭터는 그냥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태신 장군이 고군분투하고 싸우는데 그에게 같은 결로 가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좀 전에도 비슷한 얘기인데 키워드로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김성수 감독님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쫄면 안 된다. 정민이한테 예,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쫄면 안 된다. 예, 정우성 배우님.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헌트가 막 촬영이 끝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에게도 이제 이 영화가 나오면은 헌트의 정도와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일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부담되지 않으시냐. 저는 부담되는데 괜찮으시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제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감독님이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그렇게 관객들이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셔서 용기 내서 하게 됐고요. 분노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태신은 어떻게 보면은 전두광 패거리들은 감정의 폭주잖아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감정을 이루는데 맹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주를 하는데 이태씨는 억제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감정을 억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감정 대 감정으로 붙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불이라면은 감독님께서 이제 불과 물의 대결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물이 되기 전에 그냥 뭐 이쪽 불에 그냥 타 죽는 장작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등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뜨거운 열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참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차분히 생각하고 그걸 다시 입으로 뱉기까지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런 억제 연속의 고민을 하는 그런 이태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황정민 씨 비주얼 관련해서. 예, 뭐 대머리 그 가발 분장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 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연결돼서 이 작품의 이 역할을 맡았을 때 두려움이 없었냐라는 질문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닌가요? 파격적인 비주얼 마스크별에서도 그 모 배우가 화제가 됐는데 요새는 이제 황정민 배우가 파격적인 비주얼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비주얼 관련해서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파격적인 비주얼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우리나라 그 특수 분장하는 그 팀들이 워낙에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뭐 보통 기본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분장하는 시간이. 근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근데 이제 콜타임이 이제 아침 7시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예, 저쪽 뒤에 기자님도 손을 드셨고, 네, 저 뒤. 아까도 드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성민 씨께 질문 하나, 그리고 황정민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초반에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이성민 씨가 예전에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통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화랑 또 내용이 연결된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혼란을 느꼈습니다. 약간 70년대에 갇혀 계시는 그런 느낌 들었는데, 감독이랑 이 배역 맡으면서 얘기 나누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염려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황정민 씨는, 뭐랄까요, 분장의 파격 외에도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뵌 것 같습니다. 매번 황정민 씨 하면 많은 영화를 찍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비슷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좀 이번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화장실 씬일까요?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과 좀 어떤 얘기를 나누셨고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 저는 이 역할이 약간 교활하다라는 말로만은 설명이 불가능한 좀 더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뒤에 전두광 역할과 전직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뜨끔했습니다. 어쩌면 내 사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비슷한 시대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연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수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감독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딱히 말씀 안 하셨고요. 책을 주셨어요. 책이 두꺼운 두꺼웠는데 읽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연기해야 할 캐릭터는 이 극 중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읽지는 않았고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많은 포용을 해주셨고 해서
현장에서 감독님 의지하고 그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화장실 씬 질문을 황정민 배우님께 주셨는데 감독님이 그 장면에 대해서 살짝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면 뭐 어떤 얘기 하셨는지 그냥 바로 하실래요? 네.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제가 악역이라는 역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리남에 있는 전요한, 전 목사도 했었고, 많았죠. 뭐, 아수라의 박성배라는 인물도 했었고, 수많은 악역들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이런, 예,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다 틀리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틀리게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또, 이번 작품에 또 이 인물을 또 그렇게 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한테 화장실 씬이 저한테 큰 난관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냥 지문, 그 씬의 지문만 있고, 뭐, 웃는다 지문만 있었습니다. 지문이 뭐, 아주 애매모호한 지문인데, 그 분명한 건, 감독께서는 배우의 연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을 참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힘들게 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말에 주는 그 전두광이라는 인물의 그 탐욕의 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활하다라는 감정과 그 모든 수많은 감정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탐욕이라는 그 탐욕이 그 인물의 그 웃음으로 다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전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황정민 배우님 그리고 또 정우성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감독님께는 이번 작품이 이제 상상을 보탠 부분도 있고 이태신이라는 좀 허구를 가미한 인물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인물들이 영화에 나왔는지를 되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 우연이라도 이렇게 같은 동일 인물이 연상된다면 우연이다 이런 자막을 주셨는데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좀 어떤 경계선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아까 말씀을 이제 의미 얘기는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이제 실제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어떤 현실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떻게 좀 그 경계선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고민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배우분께는 일단 황정민 배우님께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웃는 장면 전에 그 이태신을 다가오는 이태신을 굉장히 놀란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동자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한 번도 주춤한 적 없는 이제 전두광이 처음으로 좀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어서 그때의 감정이 궁금하고요. 정우성 배우님은 워낙 또 감독님과 오랜 이제 인연이신데 아수라 때는 결말이 현장에서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한 현장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혹시 그러한 좀 상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라스트 장면을 갖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라스트 장면에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제 12.12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재현하는데 목표를 두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 상상 속에서 12.12 그날 밤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19살 때 총성을 듣고 그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하는 90년대 중반에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 개간지나 월간지를 통해서 이제 낱낱이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은 나이로 올 때까지 제가 느낀 바는 그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비슷한 맥락,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저지른 어떤 일들이 제 삶에서도,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밖에 어떤 거를 아니라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저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 전두광이라는 인물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황정민 씨하고도 그 라스트 장면을 갖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광을 뭐 악마로 그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전두광은 인간이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실제 실존 인물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제 생각에 이 영화 속의 전두광은 저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하는 순간에 이 승리가 어쩌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나쁜 부메랑이 되어서 올 수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럴 만큼 양심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영화 속의 그 장면에서만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12.12의 그날을 이제 영원토록 불과 얼마 전까지도 승리의 역사로 기념하고 축하연을 하는 거가 너무 저는 보기 싫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화 속에만이라도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아주 잠깐 누릴 수밖에 없는 승리고 결국은 이제 역사의 패배자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또 이 영화를 만든 생각에도 그런 게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전두광은 그날 잠깐 어쩌면 이게 내가 이 승리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만 주지 않고 라는 거를 이제 불현듯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걸어갔고, 하지만 화장실에 가서는 이제 그런 화장실은 배설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더러운 공간인데, 거기서는 혼자 있을 때는 또 아니야 그래도 나는 승리한 거 아니야라고 막 혼자 낄낄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뭔가 찔리는 게 많은 사람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웃음? 그런 거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역사 속의 인물을 다룬다기보다는 뭔가 역사 속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물들의 어떤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인물들을 뭐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이름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변형시킨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특히 이제 이태신 같은 경우는 더 이름을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황정민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마주 봤을 때 있잖아요. 맞다. 노태권 장군이 너무 반갑게 다가와서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두광 입장에서 모든 같은 동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두광의 마음속은 그러니까 같은 동료이긴 하나 그래도 나를 또 언젠가는 나를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반갑게 나를 화들짝 좋아해 줘서 좀 놀랬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남경 기자님 파격적인 비주얼 얘기하실 때 질문의 마지막이 이 비주얼이 파격적인 게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택하신 이유. 비주얼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기자분들께서 다 보셨지만, 이렇게 좋은 작품에 제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이라면. 좋은 배우들과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해서 뜻깊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복 받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파격적인 비주얼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감독님은 매 작품마다 그 집요함과 치열함을 갱신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이 작품 이후에 작품을 못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늘 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수라 때 아주 집요하고 치열했어요. 아마 이제 옆에 있는 정민이 형도 그렇고 거기에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감독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배우에게 이 스트레스로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하세요. 왜냐, 이제 아수라에서는 결국에는 이 인간 구상들의 스트레스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신 것 같아요. 서울의 봄에서는 이제 다른 집요함과 치열함으로 대해주셨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감독님이 앞에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감독님의 그 목소리는 그 음소거가 되고, 감독님의 이 얼굴은 이렇게 고속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감독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태 시인이 갖고 있는 고민의 끝이 어디일까를 찾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디테일한 찾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진짜 앞에서 얘기하는데 듣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혼자 음소거로 이렇게 감독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치열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의 밀도와 그리고 그 캐릭터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세계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새로운 인물들인데 그 새로운 인물들의 진정성을 더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감독님이 전해주는 새로운 스트레스는 늘 달갑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 예, 예. 어느 쪽? 예, 저 뒤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되게 잘 봤고요.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성균 배우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면요. 여기 이날 행사 참석하신 배우분들 중에 유일하게 하급자 역할을 맡으셨어요. 아무래도 상급자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쉬웠겠지만 사실 하급자로서는 그런 신념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헌병감의 역할을 하면서 소신을 꿋꿋이 지키는 연기를 할 때 좀 중점 두셨던 부분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은 올해 정말 열일하신 스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독도 하시고 사실 배우도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호자로 감독을 할 때랑 또 이번에 배우로서 또 서울의 봄에 참여할 때랑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균 배우님부터. 예. 네, 그러니까 기자님 하급자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맡은 김준엽 장군의 계급이 이제 굉장히 헌병감인데 굉장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가 사병 때는 감히 이제 눈도 못 쳐다볼 정도의 높은 직책인데, 예? 얼굴이 근데 이제 얼굴도 그랬고, 근데 또 이제 육군 벙커, 필투 벙커에 계신 분들이 또 그만큼, 거기 모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군 내에서는 진짜 어마어마무시한 분들이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분들보다는, 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어요. 촬영하면서도. 그러니까 캐릭터로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답답했고, 오늘 영화를 봤는데,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표현하는 거는 일단 대본에 적혀져 있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 사람이 갈 길과 하는 행동들이 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있었기 때문에 대본과 그리고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합을 맞추면서 그 벙커했던 선배님들하고 하는 작업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거기에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상대적인 하급자였는데 그렇게까지 하급자는 아니요. 네. 네, 정우성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보호자는 그 서울의 봄 한참 이전에 촬영을 마쳐놓은 작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자를 먼저 뭐 연출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의 봄 촬영을 했는데 순서가 그렇게 됐네요. 근데 사실 연출은 그냥 또 다른 어떤 그 같은 현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 또 다른 책임을 갖고 이렇게 그 작품을 임하는 자리여서 그 도전은 재밌었고, 사실 제가 가장 이렇게 감독이 된다면 현장에서 어떤 감독형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이상형으로 봤던 감독님이 김성수 감독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자 연출할 때도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고, 이제 그런 이후에 서울에 보면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감독님과 배우로서 만났으니까 사실 스트레스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이태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현장에 임하는 무게감 이런 것들은 서울에 보면 컸는데, 사실 마음의 가벼움, 현장을 즐길 수 있는 여유, 그거는 이제 훨씬 서울의 봄이 컸죠. 네. 예, 시간 때문에 질문 다 답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그 김성균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토타임으로 넘어갈게요. 예. 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오래 자리 지켜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화를 보셨겠지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고 또 찾을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배우들의 앙상블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영화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영화 후반부의 감정에 몰입돼서 이제 이쪽 패거리의 앙상블의 분노를 느끼다 보니까 나는 혼자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옆에 계신 그 이성민 배우님과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성민 형과의 그 처음 연기를 같이 할 때 이렇게 마치 이렇게 구름 위에 나를 얹혀놓고 이렇게 둥실둥실 약간 띄워주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 이 얘기를 못해서 계속 담고 있었는데 지금 기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귀한 시간 그리고 관심 질문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노? 죽이고 싶더나? 아니, 타 죽지 않으려고 제가 자꾸 뒤로 물러났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저도 저렇게 약간 농담이 나오긴 하네. 나도 영화 보고 나서 너무 막 그 가슴에서 막 소용돌이가 치면서 너무 격정이 막 그 감정이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만에 그냥 영화 보면서,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정말 좋은 배우분들하고 같이 그 작년 7월에 저희가 영화가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그 같이 얘기하고 고생하고
했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로 인해서 그 관객분들이 극장에 좀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 인사 한 말씀. 네. 저는 이제 오늘 언배 시사긴 하지만 사실 제 옆에 계신 이 네 분의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내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도 못 봤어요. 밖에서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제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극장으로 가고 관객들한테 갈 때는 이제 감독의 손을 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만든 영화, 또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영화고, 또 제 인생의 숙제를 풀어낸 또 작품이기도 하지만,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제가 자부하는 것은 정말 그 한국 최고의 영화 스태프들이 정말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었고, 여기 네 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화에 좀 그 비중 있는 역할이 한 60분 정도 나오는데요. 그 모든 배우들이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하고 그야말로 연기의 향연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화 만든 감독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바보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는 어떻게 또 보일지 모르지만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아무튼 영화 첫날 첫 번째 공개인데 긴 시간 동안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